언론에서는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난리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눈치 빠른 외국 자본은 이미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으니까요. 1월 6일 단 하루 만에 6,3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더니 오늘 오전 장 시작 30분 만에 또다시 5천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폭탄 매물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과 국가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까지 헐어서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8년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속도로 국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겉으로는 시장 원칙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일삼고 있죠. 그런데도 주류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불편한 진실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4,500 시대. 이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온 진짜 호황인지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인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작스러운 이탈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어떤 경제 붕괴의 징후를 포착한 걸까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엑시트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수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부터 들어갑니다. 작년인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75.6%였습니다. 이건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역대급 폭등입니다. 게다가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지수가 1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불과 1년 전 1월에 53,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4만 원입니다. 3배가 뛰었어요. 3배가. SK하이닉스는 아예 70만 원 고지를 밟았고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골디락스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광풍에 메모리 가격 상승, 기업 실적 개선까지 겹치니 뉴스에서는 코스피 5천 간다며 바람을 잡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들도 온통 핑크빛 전망 일색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정반대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2조 1천억 원을 쓸어 담으며 바이코리아를 외쳤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 지수가 수직 상승한 건 당연했죠. 그런데 1월 6일을 기점으로 태도가 180도 돌변해 매도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의 변화, 무엇을 뜻할까요?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한국의 성장성에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매도로 돌아섰다는 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털고 나가자, 여기가 고점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탈출 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던진 그 막대한 물량, 결국 누가 떠안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보에 어두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1월 6일 하루에만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5,950억 원, 거의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폭탄을 옆으로 넘기다가 음악이 멈추면 터지는 그 게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마지막으로 받아든 꼴입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지금 짐을 싸는 걸까요? 핵심은 환율입니다. 지난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외환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500원 돌파가 코앞에 닥치자 정부가 기겁해서 개입을 시작했죠. 구두 개입만으로는 안 된다.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달러를 시장에 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그 결과 환율을 1,440원대까지 억지로 끌어내렸죠. 하지만 외국인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놨네? 지금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 나가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탈출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수영장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주인이 펌프로 물을 퍼내서 수위를 낮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저 펌프가 멈추면 다시 물이 차오를 거란 걸. 그러니 물난리가 나기 전에 수영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방어막인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에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를 보시죠.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는 4,280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겨우 26억 달러? 하실 수 있겠지만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12월은 계절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들이 연말 결산 비율을 맞추려고 달러를 맡기고 보유 채권에서 이자 수익도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26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건 실제로는 정부가 50억에서 8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겁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방호스로 물을 미친 듯이 뿌렸다고 칩시다. 당장 불길은 잡았을지 몰라도 물탱크를 확인해 보니 바닥이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에 또 불이 나면요? 그때는 뿌릴 물이 없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작년 하반기 내내 데이터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환율이 폭등하자 한국은행의 태도는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외환 보유고를 털어 환율 막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총재의 입에서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월 2일 신년사에서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괴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환율 레벨을 두고 너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이죠. 더 충격적인 건 책임 전가입니다. 환율 급등의 원인을 국민연금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에게 돌렸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환율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외환 당국은 환율을 잡으려 달러를 파는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다.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정부 한쪽에서는 달러를 사서 환율을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달러를 팔아 환율을 내리는 꼴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5일 금융권 신년회에서 또다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를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호소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며 시장을 달래더니 이제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환율 때문에 기업도 죽고 서민도 죽는다며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현주소입니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라는데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1.4%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룡들만 잔치판이고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 등 나머지 산업군은 고사 직전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숫자로 포장된 지표보다 내 지갑 사정이 훨씬 팍팍하게 느껴지는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결정타는 한국은행의 입에서 터져나왔죠.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라는 희망 섞인 단어를 흘리더니 슬그머니 그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내릴지 말지 고민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로 말을 바꾼 겁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간단합니다. 금리 내릴 꿈도 꾸지 마라. 데이터 핑계 대면서 깐깐하게 굴겠다는 선전포고죠. 시장을 달래주던 비둘기는 온데간데 없고 매만 남았습니다. 하는 총재는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들먹이더군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나 뭐라나 어려운 상황을 정신력으로 돌파하자는 건데 글쎄요. 냉정하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이게 멋있어 보일까요? 아, 저 나라 중앙은행은 뭣대 없이 말장난이나 하는구나라며 비웃음 사기 딱 좋습니다. 작년엔 금방이라도 금리 내려줄 것처럼 굴더니 환율 뛰니까 대뜸 국민 탓하며 으름장을 놓잖아요. 독립성은 개나 줘버리고 정부 눈치만 살피는 꼴 더 있다간 물리겠다 싶을 겁니다. 손 털고 떠나자. 이게 외국인들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여러분 귀 막고 숨기는 치명적인 비밀 까발려 드립니다. 첫째, 외환 고간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뚫리면
닥칠 재앙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요. 지금 잔고가 4,280억 달러라고 안심하죠. 아직 넉넉하다 끄떡없다 하는데 97년 IMF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펀더멘털 타령하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가 부도였죠. 4천억 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 등급 매길 때 쳐다보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 신용 등급은 곤두박질 칩니다. 등급 깎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려올 때 너네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라고 두들겨 맞게 되죠. 그 비싼 이자 비용 결국 누가 낼까요? 물건값에 얹어서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문제없다는 주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막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쏙 빼놓고 얘기 안 하죠. 1월 2일에 총재가 실토했잖아요. 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 사 모으고 우리는 환율 잡느라 달러 내다 파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요. 이게 진퇴양난이 아니고 뭡니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연금공단은 해외 주식 사려고 시장에서 원화 던지고 달러를 긁어 모읍니다. 당연히 환율은 치솟겠죠. 그럼 하느니 기겁해서 환율 잡아야 해 하며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를 헐어 달러를 뿌립니다. 불 끄려고 물 붓는 격이죠. 내 노후 자금으로 달러값 올리고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값 내리는 바보 같은 짓을 무한 반복 중인 겁니다. 정부는 이 촌극을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환율 막고 있다는 거 들키면 난리 날 테니까요. 셋째, 2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12월에만 26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하는 해명이 가관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기타 자산 환산액 변동이 있었으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참 길고 어렵죠. 일반인이 알아먹지 못하게 꼬아놓은 겁니다. 번역하면 환율 방어하느라 달러를 미친 듯이 갖다 팔았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IMF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는 팩트를 경제 용어 뒤에 숨긴 거죠. 넷째, 반도체 외발 자전거의 공포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랬죠. IT 걷어내면 성장률 1.4%에 불과하다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감이 오십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휘청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코스피 5천 간다며 바람잡기 바쁘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핑크빛 미래다. 노래를 부르며 개미들을 주식판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업황 꺾였을 때의 지옥도는 쏙 빼놓고요. 다섯째, 모든 청구서는 결국 국민 앞으로 날아온다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환율 1,500원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주유소 기름값, 빵값, 장바구니 물가가 미쳐 날뛸 겁니다. 곳간 바닥나면 제2의 IMF 긴축 모드로 들어가야 하고요. 금리 올리고 세금 쥐어짜고 복지 줄이겠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 괜찮다며 마취 주사만 놓고 있어요. 위험 경고등은 꺼버리고 책임은 연금이랑 서학개미한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감추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약 들어갑니다. 코스피 4,500. 축포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는 이미 비상구로 빠지고 있어요. 걱정 말라는 말만 믿기엔 28년 만에 최악으로 털어먹은 외환 보유고가 너무 찜찜합니다. 하느는요, 말로만 시장 원리 운운하지 실제론 매일매일 달러 팔아치우며 환율 틀어막고 있잖아요. 당장 실천할 3가지 지침드립니다. 첫째, 계좌 열어보고 수익률 30% 찍혔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반은 현금으로 바꾸세요. 둘째, 빚내서 투자한 거 있다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일부라도 털어내세요. 셋째, 신규 진입은 참으세요. 2021년 기억하시죠? 코스피 3,000 뚫었을 때 전 국민이 5,000 간다고 외쳤습니다. 결과는 2,200까지 추락이었죠. 역사는 돌고 돕니다. 다만 학습한 자와 당하는 자의 통장 잔고만 달라질 뿐이죠. 선택하십시오. 축제 분위기에 취해 막차를 탈지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탈출구를 확보할지. 오늘 내용이 뼈 때리는 조언이었다면 보통의 경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